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현재 흐름, 핀지닷컴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러셀 2000 지수는 강보합을 좀 보이고 있죠. 일단 장 초반 상승 출발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이유는 이번 주 FMC 회의를 좀 기다리면서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다우지수 260포인트 0.54% 하락 중에 있고요. 나스닥 지수는 0.3% 하락 중에 있습니다. S&P 500 지수 0.47%입니다. 일단 S&P 500 맵을 뭐 간략하게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AI 칩,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들만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즈니, 그다음에 워너브로더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 워너브로더스 주가가 이제 오늘 장에도 좀 강한 이유는 이 파라마운트에서 워너브로더스를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주들 대상 상대로 주당 $30의 회사 주식 매입을 제안했다는 소식. 지금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브러스를 인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난 5일자에 $720억, 약 110조 원의 인수하기로 최종 계약 체계를 밝힌 바 있는데 이때 이제 주당 인수 가격이 $27.75였어요. 그런데 파라마운트가 주당 현금 $30의 회사 주식을 매입하겠다. 이러면서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간의 워너브러스 인수를 둘러싼 경쟁이 진행. 상대적으로 이제 워너브러스 주가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총 상위 종목분들 한번 볼까요?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분들. 자, 엔비디아가 1.4% 상승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H200 AI 칩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큰 로비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평도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조정받은 종목, 오늘 장 1.36% 오르고 있고요. 브로드컴,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2.44% 상승하면서 거의 뭐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구글 알파벳은 2% 후반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테슬라, 테슬라 주가 하락 이유 먼저 한번 이 부분 볼까요? 그 다음에 대략 지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약밥 정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좀 반등 보였던 오라클 오늘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TSMC, ADR 주가입니다. ADR. 지금 이 ADR이 상당히 좀 계속 이슈가 됐죠. 어제 SK 하이닉스 상승 배경에도 ADR을 발행할 것이다 라는 소식 나오면서 그러니까 동일한 명칭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주식을 상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죠.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미국 시장에는 이제 TSMC ADR이 상장돼 있죠. 이런 소식 때문에 SK 하이닉스 상승에도 영향을 줬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준비한 내용 한번 잠깐 먼저 보시죠. 자,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에 있고요. 여러분들 아직 제 고객인데 관리자를 등록을 안 했다. 그러면 꼭 여기다 전화를 주셔가지고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궁금한 주식이랄지 다른 거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보시죠. 일단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가 연준의 금리를 기다리면서 오늘 장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으로 H200 AI 칩 수출, 미국 승인, 수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의 승인을 획득했다는 얘기죠. 획득
완전히 지금 획득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승인을 좀 얻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정통한 소식 등에 의하면 네,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큰 로비의 승리며 잠재적으로 일단 이제 중국 시장에 이 H200 AI 칩을 판매가 된다면 네, 그동안 이제 수십억 달러 손실을 좀 입었지 않습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해서 요게 이제 회복하게 되면 새로운 또 엔비디아의 주가의 강력한 어떤 상승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테슬라 보시죠. 자, 모건 스탠리의 신임 네, 이 새로운 저 애널리스트 앤드류 피코코라는 사람이 이 스카이 하이 밸류에이션 아주 이제 그 이제 아주 최상의 이제 고평가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네, 그로 인해서 2023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류로 네, 하향 조정했다는 얘기예요.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 210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S&P 500 지수에서 두 번째로 비싼 기업이다. 첫 번째 비싼 기업은 이제 워너비리스 220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186배라고 하네요. 자, 앤드류 피코코 애널리스트가 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는 아니다. 뭐 이건 당연한 맞는 말이죠. 그러나 향후 1년 동안 이제 불안정한 거래 환경이 예상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업계 전반, 전기차 업계 전반 침체로 인해서 내년 북미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한 12% 정도 감소할 것이다. 네, 이로 인해서 네, 투자 등급을 좀 하향 조정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지는 네, 갖추고 있다. 네, 이런 말 중요한 말이죠. 그다음에 옵티머스 프로젝트의 가치를 주당 60달러로 네, 예상하고 있다. 네, 이 소식이 일단 모건 스탠리의 투자 등급 하향 조정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3%대 네, 조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S&P 500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 다음에 AI 칩, 네, 중국 판매 허용 가능성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네, 실적 발표는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네, 좋은 소식이 또 나왔었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AI 칩, AI 반도체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고 네, M&A 이슈 때문에 워너브러스랄지 뭐 이런 쪽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좀 주춤한 네, 모습이죠. 네, 이렇게 이제 미국 증시를 네, 요약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챗 GPT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가 볼까요? 먼저 한번 요거 보시죠. 네, 이챗 GPT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잘 뭐 정확한 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 엔비디아 AI 칩 200에 대해서 네, 미 정부가 네, 중국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 네, 로이터에서 나왔고요. 블룸버그에서 좀 나왔었어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왜 미국이 H200 수출 허용을 검토 결정했나? 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무역기술 긴장 완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뭐 강력한 블랙엘 칩은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H200 수준은 좀 허용할 것으로 타이완으로 좀 간주되고 있다. 네, 그런 내용인데요. 미국 로비의 승리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아직도 네, 우려가 꽤 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여하튼간에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엔비디아는 수혜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네,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H200 수출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엔비디아가 잃었던 중국 시장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경우에 이제 매출과 수익성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네, 주가가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내용 좀 체크해 보시고 자 오늘 한번 미국 증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볼까요? 네, FMC 회의 직전에 눈치 보기 네, 포지션 정리 쪽으로 좀 본다라는 얘기죠. 일단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은 약 90%로 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쭉 그다음에 이제 뭐 메가캡 네, 피로감이 좀 쌓여 있고 전략가들의 어떤 톤다운도 좀 있다. 15년 넘게 IT 비중 확대를 주장해온 에드 야데니가 처음으로 테크 비중을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선했다는 기사도 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런 내용 쭉 있고. 자, 볼까요? 브로드컴은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곧 발표될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가속기 매출 비중 증가,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매출 가시성, 네, 이런 거 좀 체크를 이미 한번 살펴봤죠. 자, 다른 내용.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HBM, DRAM, AI 메모리 수혜, 역대급 실적 AI 메모리, 최근 발표된 실적에서 매출 374억 달러, 순이익 80억 달러 대폭 개선. 그다음에 이제 네, 이제 일정상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12월 17일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죠. 자, SK 하이닉스는 어떤 흐름이었는가 어제 한번 잠깐 볼까요?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시죠. 일단 SK 하이닉스의 상승 배경, 네, 어제 장 5장 들어서 아주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일단 이제 어제 국내 리포트 키움, LS, 현대차, KB에서 일제히 이제 최근에 이제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4분기 영업이익이 한 16조,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2026년까지 슈퍼 사이클 그림을 수치로 이제 꽂아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해외에서 ADR 상장 기대감, 미국 투자자 접근성, 밸류 디스카운트 축소 기대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K-칩스법, 용인 메가 클러스터, 미국 칩스 보조금 관세 예외 등의 어떤 정책 수혜,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 상승 마감했죠. 네. 뭐 쭉 볼까요? 한번요. 여기 한번 좀 더 볼까요? 보게 되면 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 등 AI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리포트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을 16조 2천억, 매출은 30조 3천억, 시장 컨센서스 14조 6천억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목표가는 73만 원. LS증권 목표가 70만 원 상향. 역시 이제 영업 2026년도 영업 이익 전망은 33조까지 봤네요. 영업이익 마진율이 40.6%, 엄청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로 증가할 것이다. 현대차 증권도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해외 원론에서는 ADR 상장 기대감, 글로벌 AI 메모리 수요, 이런 부분, ADR, 미국 시장에 상장시킬 수 있는 주식 예탁 증서 ADR 상장 기대감, 이런 부분이 이제 직접적인 SK 하이닉스의 주가 급등의 촉발 요인이었다. 이런 얘기. 왜 ADR을 상장하게 되면 좋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만 거래되니까. 그러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게 되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축소가 기대되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은 이미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밸류에이션 격차가 컸는데 ADR을 상장하게 되면 이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는 논리가 함께 작용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SK 하이닉스 결국 이제 일단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상 보게 되면 달력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 11일 새벽에 이제 FOMC 회의 결정 나오고, 그러면 이제 연말,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이지 않습니까? 1월이 이제 또 1월 효과 기대감, 그 다음에 어닝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점차 우리가 시각을 FOMC 회의 이후에 어닝 시즌에 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뭐 어닝의 핵심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좀 주가 역시
10만 9,500원입니다. 네. 10만 전자란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네. 11만 전자에 다가섰습니다. 네. 계속 자 꾸역꾸역 오르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11만 2,400원이 고점이었는데 뭐 기세 보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다시 반도체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이렇게 오르면서 이런 좋은 모습. 반도체 ETF도 역시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시장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어제 2차 전지 상승 배경은 LG에너지솔루션 뭐 벤츠의 2조 600억 정도 규모 14억 달러인데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내놨죠. 지난 9월에 벤츠와 32GHz 규모의 벤츠 계열사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을 내놨는데 금액까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전기차 외에도 또 이제 로봇에도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을 것이다. 네, 이런 소식도 좀 있었고, 자, 코스닥은 이제 어제 알테오젠이 임시 중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받았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2인 에코프로비엄과 에코프로 이런 이제 2차 전지가 시총 1위에 가면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8.5%, 에코프로가 무려 21% 급등했습니다. 알테온이 이제 거래소 이전 소식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뭐 ABL 바이오랄지 D&D 파마텍 등등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차인 메모리 출회가 되면서 어제 약세 마감했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13% 정도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간의 변동성이 큽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는 또 상승을 했죠. 예, 로봇 관련주. 근데 로봇 관련주도 이제 일부 종목들 좀 순환매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네. 로봇 관련주는 또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좀 하냐. 미국의 이제 행정명령 뭐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한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로봇용 수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종목 간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좀 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성장주, 특히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가 상승이 그동안 좀 컸었는데 오히려 F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연말 연초 1월 효과 대비 어떤 성장주도 기대감이 크겠지만 이제 어닝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어제장 순매매 종목분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ABL 바이오, 클로봇 등을 집중 매수했네요. 기간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노봇 관련주 좀 포함됐죠. 자, 코스피 보시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무려 3,620억 순매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죠. 삼성전자, 뭐 이수페타시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고 기관 SK하이닉스, 방산의 현대, 로템 등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여러분들 미국이 좀 주춤합니다만 실적에 말씀드린 대로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일정도 보게 되면 FMC 회의 이후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1월 효과 및 물론 이제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어요. 그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벤트도 여전히 좀 있습니다만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